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더 오래 일할 것을 포함시킨다면은 그건 그렇게 좋은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거의 절반 가까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일을 그만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할로윈데이입니다. LA는 오늘 낮에 80도대로 기온이 오르면서 더운 날씨를 보이지만은 미국 상당수 지역들에서는 예년보다 한층 추운 날씨 속에 할로윈을 맞게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첫 소식. 은퇴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은퇴 계획 세울 때 아마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더 오래 일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계획이 될 수 있다고 CNBC가 오늘 전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일을 할 것이라고 한 시기만큼 길게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은퇴를 이때 해야 되겠다 했던 그 생각보다 더 많이 일을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예상하는 은퇴 나이하고 실제 은퇴 나이의 차이가 얼마나 어떻게 큰가요? 네, CNBC는 두 개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는데요. 예. 우선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은퇴 예상 연령은 6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평균 은퇴 연령은요, 62살이었습니다. 4년 빠르네요. 네, 4년 더 빨리 네. 은퇴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차이는 작년에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지난 2002년부터 보더라도 예상과 실제 은퇴 연령 사이 차이가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보통은 약 5년 정도씩 차이가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4년, 5년씩 더 일찍 은퇴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은퇴자들이 더 일찍 은퇴하게 되는지 알아본 보고서도 있다면서요. 네, 이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EBRI에서 발표한 2023 은퇴 관련 보고서입니다. EBRI는 지난 1990년부터 매년 근로자들의 은퇴에 대한 설문 보고서를 발표해온 은퇴 관련 전문 교육 연구 단체인데요.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일찌감치 일자리를 떠난 은퇴자들 전체 46%,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추세도 이번에 나온 것과 비슷했습니다. 대체로 40에서 50% 사이 은퇴자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일을 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인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5년 정도 은퇴를 더 일찍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9살의 은퇴를 목표로 했다면 실제로는 64살, 65살쯤에 은퇴를 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관해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자산관리 부문인 PGIM 은퇴 연구 책임자 데이빗 블랑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 아직 은퇴 궤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난 65살에 은퇴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70살까지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70살까지 일을 못하고 그 전에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EBRI에 따르면 근로자 3분의 1은 70살 이후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나 아예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은퇴자들 가운데 단 6%만 70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은퇴하게 되는 원인은 뭐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들이 나왔는데요. EBRI에 따르면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일찍 은퇴를 했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 35%는요. 건강상 문제나 장애 이런 것 같은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본인 탓이네. 그리고 다른 31%는 이제 회사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은퇴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했고요. 물론 반대로 자신이 원해서 좀 더 일찍 은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서 건강 등의 이유로 은퇴를 더 빨리 하게 됐다는 비율 35%와 같은 35% 이 비율이 재정적 여유가 돼서 일찌감치 은퇴했다고 답했습니다. 은퇴 자금이 충분해서. 네. 왕 부럽습니다. 그리고 은퇴자 절반가량은 계획한 시기에 딱 이를 관뒀다고 했습니다. 뭐 원해서 은퇴를 했다면 뭐 좋죠. 또 은퇴 자금이 넉넉해서 은퇴를 했다면 참 좋은데 어쩔 수 없는 다른 요인 때문에 은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경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또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이직이나 재취업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 하고요.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수입은 원래 일했던 것의 한 90% 정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강한 노동시장으로 나이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바꿔서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 게 조금은 쉬워졌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추세가 또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이 얼벤 인스티튜트의 리차드 존슨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결국 적은 수입으로 일을 하거나 생각보다 조기에 은퇴를 하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만큼 은퇴를 미리 준비할 때는 원할 때까지 오랫동안 직장에 머무를 수 있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계획 세울 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일찍 은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배제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은퇴 계획 세우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을 맞는 미국의 날씨는 별로 그렇게 따뜻하고 좋지만은 않다는 얘기네요. 네, 일부 지역은 덥고 또 일부 지역은 춥습니다. 이곳 남가주는 오늘 낮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죠. 80도대로 한낮엔 더운데다 이제 산타애나 강풍까지 해서 산불 위험 높은데 실제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엔 기온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후 6시 70도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밤엔 추워요. 네, 밤 되면 이제 쌀쌀해지고 춥죠. 근데 이제 미국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한층 추운 날씨 속 할로윈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10월 치고는 무서운 날씨에 할로윈이 됐다고 주류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까요? 네, 그레일레이크스 쪽. 그 일부 지역에는 오늘 눈이 잠깐씩 내릴 것으로 예보가 그래요?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주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요. 오늘 저녁 밤이 되면 이제 동쪽으로 미시건, 인디애나, 오하이오 이 일부 지역으로 눈이 확대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첫 눈은 오늘 시카고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데 물론 쌓이는 양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눈이 내려도 그럴 걸로 전망됩니다. 눈 치울 일은 없겠네요. 그런가 하면 달라스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라고 해요. 그렇게 평소보다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기온 나타내겠고요. 10월보다는 이제 12월 날씨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일부 다른 주에서 오늘 트릭 올 트릿 이제 하러 나갔을 때 원래 사서 입으려 했던 그 커스튬 안에 좀 몇 겹 옷을 더 입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할로윈 데이는 뭐 항상 안전을 지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LAPD는 어린이들이 혼자 외출하는 거는 최대한 삼가고 낮 시간에 트릭 올 트릿에 나서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받아온 이 사탕, 캔디류 봤을 때 부모들이 반드시 검사를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트릭 올 트릿에 나설 수 있는 시간 설정하고 낯선 사람 집에 들어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눠주는 장난감 절대 받아선 안 된다고 LAPD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튬, 이 복장은 최대한 밝은 색 입는 게 좋겠고 아니면 반사 테이프를 부착시킨 가방을 같이 갖고 나가는 게 권장됩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이동할 때 꼭 인도 꼭 이용해야 하겠고요. 주변 철저하게 살핀 뒤 도로 건널 것도 얘기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거주 지역 다닐 때 속도 많이 줄이고 운전하면서 뭐 평상시에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은 더더군다나 휴대폰 사용하지 말고 운전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술을 마시게 된다면 절대 운전대 잡지 말고 반드시 지인 차 이용하거나 아니면 택시 이런 이용할
계획 세워야 한다고 LAPD는 강조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할로윈 데이 캔디는 어떤 캔디인가요? 네, 이 가장 좋아하는 캔디. 예. 리지스 컵으로 나왔습니다. 네. 맛있죠. 맛있죠. 그 다음이 이어서 M&M입니다. 네. 그렇게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캔디는 사탕보다는 초콜릿으로 꼽혔고요. 그다음에 각 주별로 알아본 이 순위도 있었는데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선 M&M이 첫 번째 아하, 1위였고 예. 이어서 리지스 컵, 그 다음 3위가 스키틀즈였습니다. 요새 근데 초콜릿도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초콜릿도 참 비싸지고. 옛날에는 애들이 그 초콜릿 가져오면 그거 뺏어 먹는 것도 아주 맛있었었는데 말이에요. 네, 근데 요새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네 요새는. 네? 애들이 왜 이렇게 와서 문 두들기는 맞아요. 것도 없어요. 맞아요. 왜 최근 그렇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좀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난해에도 저희 집에도 아무도 안 왔어요. 아니 그래서 저 항상 이렇게 저 할로윈 데이가 되면 왜 캔디를 사놓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올해는 지금 아무것도 안 사놨는데 이거 올까봐 또 겁나네 이제는. 네? 제발 오지 말라고 앞에다 써놓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딩동딩동에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TV도 끄고 가만히 그저 몇 시간 동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나가봐야지 말이죠. 네. 이렇게 저 어린아이 데리고 이렇게 출가시는 부모님들은 그게 바로 행복인지 아십시오. 맞습니다. 애들 데리고 다니시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게 미국의 말입니다. 행복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쵸, 그런 게 행복이죠. 그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